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힘차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꽉 채워줄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7일 금요일 아침. 네, 오늘 보니까 삼성중공업과 녹십자 랩셀, 제넥신 등 10개 종목이 공매도 거래가 오늘 하루 금지가 됩니다. 전일장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한 종목들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이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이제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 3월에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일 거래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막 20% 이상. 네. 이제 코스닥은 이제 15%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일 거래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종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날 일단 급락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주식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때는 아마 또 하락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어떤 시간적인 걸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그래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떤 제도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지난 4일 날은 22개 종목이었고요. 6일 날은 2개 종목으로 줄었다가 오늘 다시 10개 종목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을 많이 붙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9% 상승한 3,19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977포인트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150억 원에 가까운 물량, 그리고 개인도 함께 1,9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면서 지금 매수 우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개인의 동반 매수세, 기관이 50억 원, 개인이 30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73%, SK하이닉스 0.39%까지 그래도 조금 하락폭을 축소해내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0.75% 내림세 기록하고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82만 4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0.87% 빨간불 켜내면서 지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45%, 삼성 SDI는 0.93%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3.7%대까지 또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가 1.64%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현대모비스도 함께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대, SK텔레콤도 1.1%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까지 또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2.8%대 탄력 붙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3.25%까지 탄력 크게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머티리얼스가 0.38%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눈에 띕니다. 3.39% 지금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HLB도 함께 1.2%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란히 2에서 3%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이 1.27%대까지 또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희가이피스와 제넥시는 0.2% 나란히 지금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1.2% 탄력 붙여내는 반면에 지금 리동공업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해저터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경부고속도로 상습 구간을 한해서 이제 지하화한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수건설이 23%대까지 강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2,400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KT 서브마린이 2.9%, 부산산업 4%, 동아제주도 9%대까지 탄력을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백화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반응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현대백화점 2%, 롯데쇼핑 3%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신세계 1%대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뉴지도 0.8% 지금 탄력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여행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두투어가 3%, 하나투어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레드캡투어도 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1.33%까지 상승하면서 11,4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이 1.57%, 롯데관광개발이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인터파크도 1.83% 상승하면서 경기 순환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제 외국인들은 뭐 계속 거래소에서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특징적인 거는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하는 거를 좀 원치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네.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이제 6월 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마 그 이유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섣불리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예탁금이 요새 이제 70조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안. 그렇죠. 일단은 사고 싶은 심리가 그럼요. 강할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예탁금이 있으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주식이 없어서 불안한 거랑 주식이 있어서 불안한 거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계속 지금 꾸준히 이제 매수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내성도 좀 갖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기한을 한다면은 아마 주가가 오히려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는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률과 하락률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어떤 주가가 어떤 거 이제 박스권일 때는 네. 이제 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전에도 우선주가 한 뭐 서너 종목이 상한가 칠 때는 뭐 따라가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선주들이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피를 하거든요. 뭐 아. 저런 게 있나 이제 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있어 뭐 우리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좀 삐딱하게 보지만 우선주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수익을 내니까 네.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또 너무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한 주라도 일단 사봐라. 네. 그러면 이제 한 주라도 사보면 그 종목의 흐름을 알거든요. 모든 그렇죠. 종목에 다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실제로 투자한 거를 안 하는 거는 내가 한 주라도 투자한 거는 그 가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인지 뭐 이게 또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한 주라도 있으면은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흐름서부터 가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전문적인 전문가 아니라면은 어떤 한 주 정도씩을 투자해가지고 모르는 종목들은 그렇게 한번 적응을 하면은 나중에 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주식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은 좋은 어떤 그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해저터널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백화점과 또 항공 관련주, 또 여행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던 점 특징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앞서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매수와 또 매도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다는 거 앞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또 계속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이번 주도 벌써 다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금요일 되면은 어떤 내용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은 좋을 종목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유의해야 할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하락률 상위 10종목 분석을 하는 날이죠. 네, 금요일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이제 하루가 어린이날 때문에 휴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단은 종목 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보면은 우리 이제 상승률 종목 월요일 날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하락률 종목을 하는데 이렇게 경험상 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은 그 다음 날도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5월 3일 날 이제 나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아마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해서 일단은 이제 하락한 그런 이제 이유가 뭐 특별은 없고요. 네. 워낙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아하.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락한 것 같은데 아마 7,000원대에서 시작해서 12,400원까지 가서 지금 이제 10,000원대까지 왔는데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DNA 랭크는 불성실 공시범 지정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공시에 대해서도 이제 못 믿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간에 맞습니다. 이제 부인 공시도 하고 나중에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떤 뭐 페널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 하면은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일단 손해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성실 공시범은 지정제도가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기업체 IR 담당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휴마시스는 이제 공매도 재개 우려 등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휴마시스가 오늘은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종목이.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는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규모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유상증자는 거의 100종목 중에 90%는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무상 감자할 때는 그나마 괜찮게 봤었는데 네. 또 유상증자 뭐 1조 한 달에 가지고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뭐 공매도 이제 거래 금지 종목이 시작인데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유상증자 자체는 우리가 악재로 좀 이렇게 네.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 매트릭스도 일단 공매도 재개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강한데 네. 아마 또 이날은 바이오주들이 많이 또 하락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도 역시 네. 공매도 재개 우려. 그래서 바이오 업종 하락을 해서 동시에 네.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첫날이었죠. 바이오주가 하락한 날이. 그다음에 네. 현대 B&G 스틸도 워낙 많이 올랐죠. 초당주들에서 투신하고 기관들이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론 CB 물량 추가 상장 앞둔 급락인데 제가 이제 요새 공매도 이제 재개되면서 CB 물량이 많은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이제 CB를 발행되면서 보통 이제 그 1년간은 이제 유효가 되면서 1년 후부터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일단은 주식으로 일단은 전환이 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주 가치 자체도 이제 희석이 되면서 네. 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B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CB가 언제 청구돼서 상장이 되는지를 공시를 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때 되면 어떤 그 오버형 이슈 뭐 이래서부터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다. 그럼 이제 CB를 발행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재무구조가 약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3천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들을 굳이 찾아서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들도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제 재무조가 나쁜 기업들은 아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노텍도 이제 공매도 재교 우려 등의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 하락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SBS 미드홀딩스, SBS 노조의 태영그룹 지주사인 TI홀딩스와 그다음에 SBS 미드홀딩스의 흡수 합병에 대해서 노조도 뭐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 또 긍정적으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기금들이 아마 이틀 연속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SBS의 옛날에 이제 보면은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전에 아마 초기에 이제 태영 이런 건설 주식이 많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네. 태영이 그래서 일단은 방송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노스는 어떤 회사냐? 여기에 보면 이제 VCR 헤드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 전기에서 분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설계 제조 회사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광학 필터, 홀 센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으로는 광학 필터 및 홀 센서가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업체인 삼성전자, 전기, 파워로직스, MC넥스, 캠시스, 나무가 등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로도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안 됐고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5월 3일 날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날 투신하고 기타 법인도 좀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한 모습 보임으로써 일단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틀 동안은 또 상승함으로써 다시 10,000원대를 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지금 RSI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 70% 넘을 때, 네. 저는 이제 뭐 불꽃놀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이 구간에는 뭐 일단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 보이지만 여기를 벗어날 때는 이제 한없이 하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그쵸, 하락을. 이런 건 이제 보조 차트의 또 약점은 뭐냐면은 네, 알 수가 순간적으로 없죠. 급락했을 때는 이게 좀 나중에 네.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표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네.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뭐 응용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어떤 뭐 학회에서 뭐 수정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DNA 링크는 일단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러 가지고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역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이제 그거를 유전자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유전체 분석으로 이제 개인 유전체, 아바타 마우스, 바이오뱅크, 개인 식별 등이 있다. 그래서 있는데, 이 회사도 보면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되면서도 또 실적 자체는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5월 3일 날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나 뭐 투신이라든가 기관들은 크게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네. 아마 주가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그 다음날 4일 날 하락을 했고, 어제는 조금 올랐는데 일단은 미미한 모습 DNA 링크인데, 일단 차트로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4,100원에서 7,000원까지 또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얼마 안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네. 진폭을 보면은 많이 오른 거거든요. 4,000원에서 7,000원이면 거의 뭐 그렇죠. 70%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으로 보이고요. 지금 거의 뭐 5,000원이 하락한 상태인데, 아마 제가 보이는 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좀 더 하락해서 4,000원대 초반에 오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휴마시스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코로나 진단 네. 기기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2017년 스펙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 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분석 시약, 그다음 면역 분석 기기 신규 마크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해서 일단 종속 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그 진단기구의 영향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흑자가 났죠. 실적이 좋아졌죠. 아마 갑자기 이렇게 확 예, 좋아졌어요. 어떤 뭐 시젠도 그렇고 어떤 네. 진단기 업체들이 실적이 작년에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27,000원까지 보시면 이제 4월 8일 맨 아래에서 9,000원대였거든요. 네. 갑자기 뭐 27,000원이니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거의 뭐 3배 올랐죠.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30일 날 빠졌고 이제 5월 30일 날도 많이 빠졌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한 거고 그쵸? 그리고 투시는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네. 4월 26일 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면서 일단 주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역시 급등을 했다가 7,000원에서 2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8,000원대 지금 내려온 모습. 아마 이 종목처럼 이제 이건 RSI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은 또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저수지에서 아까 뭐 해안선도 있지만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네. 저수지에 있을 때는 대수 탈피할 때는 무조건 사놓으면은 좀 기다리면 올라요. 이게 이제 네네. RSI의 특징이 그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또 이제 못 참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식도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막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 가지고 팔면은 이제 오르고 뭐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또 바이오 종목들은 어차피 급락할 때도 있지만 급등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단기 투자가 좋냐, 뭐 중기 투자가 좋냐, 장기 투자가 좋으냐. 이게 보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물리면 또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되는데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 종목이 이제 부도날 종목이 아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면은 꾸준히 끈질기게 들고 있으면은 어느새 그냥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조금 올랐다고 이제 본전하면 또 이제 팔게 되는 그런 또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 자기 본전에 왔을 때 전부 다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몇 번에 이제 어떤 그 통과를 해야 돼요. 예선을. 그렇죠. 네, 거기서 맞습니다. 하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예선을 통과하면 이제 본선에서 네. 이제 좋은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죠. 드래곤 플라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VR, AR 이런 이제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90년에 설립이 돼서 97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고요. 현재 뭐 개발 중 게임으로는 뭐 또봇 VR, 신비 아파트 VR, 스페셜 포츠 등이 있습니다. 또 VR 테마파크 사업에도 진출해서 일단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점에서 일단은 그 매직 파크를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은 역시 이 회사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인해서 주가가 일단은 17%나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 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이제 팔 때 좀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뭐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수급 싸움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은 사실 크게 오른 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워낙 그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증자 발표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뭐 점 하락을 보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좀 저수지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도 관심인데 워낙 또 저는 이제 저가주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제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 매트릭스도 일단은 이제 공매도 재개 우려에서 바이오 뭐 관련해서 이제 빠진 종목이 되는데 이 회사도 이제 분자 진단 원천 기술로 해가지고 질병을 일괄 진단하는 의료기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죠. 이 회사도 역시 분자 진단하고 체외 진단 부분으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장비와 뭐 상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어떤 연결 예산 자회사는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도 역시 이제 진단 관련
업체들이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보시면은 5월 3일 날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음으로써 이날 이제 빠졌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역시 이제 투신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지난주 내내 계속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22,000원에서 이제 13,000원까지 해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13,000원대 오면은 거의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5월 4일 날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5월 4일 날은 우리 또 STX 뭐 형제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이제 ST 엔진이 일단은 그 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연장을 해서 21%나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STX 엔진이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스트 사이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노젠 회장 배우자가 지분을 이제 팔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알로이스는 디즈니 OTT 국내 상륙 소식이어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날은 일단은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에너지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아센디오는 이제 투자 심리 가열 종목 지정을 해서 하락했는데 아센디오는 원래 이제 의성 실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일단은 이제 사명을 바꿔서 일단 아센디오로 일단은 이제 상장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휴원스 글로벌은 역시 이제 러시아 우리 백신 있죠. 네.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도입 계획이 없다 이런 이제 소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일철강도 이제 단기 가열 종목 지정 예고를 해서 하락을 했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일단은 이제 진단 키트가 미국 FDA 긴급 사용 허가를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아마 투자 심리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지바이오도 보시면 이제 에그플레이션 공모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이틀 연속 매도로 인해서 일단은 9%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마이스터는 이제 특허 무효 소송 결과 아토마이진 등 슬래거로 이런 연마제, 뭐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특허 관련이 일부 부분 취소를 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을 보시면은 이 회사는 네. 이제 STX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2004년도에 분할을 했고요. 아마 사업 부문은 이제 민수, 특수, 정자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조선소와 발전소의 선박용 및 발전기 엔진, 디젤 엔진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방위산업, 그래서 뭐 육군이나 해군에 일단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 엔진을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조선소에 또 전자통신 장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00kW 이상의 중대형 엔진 시장의 경우 오랫동안 어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품질 및 브랜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러나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거의 네. 2분의 1을 일단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일단은 동일한 어떤 금액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결국에 이제 가열 뭐 경고 예정을 해가지고 5월 4일 날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거의 또 다시 회복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면서 이날 보시면은 뭐 특별히 수급에 있어서는 기타 법인이 판 거에는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네. 보시면 일단은 주가가 19,350원 일단은 터치하고 나서 다시 이제 어떤 하락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눌림목이 일단 또 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 눌림목 얘기를 해서 이때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때가 또 잘못하면 또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그러니까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면 눌림목이었다는 거고 빠지면 뭐 대책이 없는 거니까 이런 데도 결국에는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네. 일단은 손절을 어느 정도 잡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이 않으면 주식수가 많지가 않은가요? 이렇게 많나 보이지 않는데. 보시면 이제 네. 거래량이 26만 주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이렇게 15,000원짜리 뭐 이게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일단은 우리 RSI가 계속 그 불꽃놀이 구간에서 주가가 그렇죠. 네.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넥스트 사이언스 보시면 이제 이 회사는 62년도에
설립이 돼서 90년대 상장이 됐는데 연결 회사가 이제 6개 회사가 되고요. 주로 이제 골재, 화장품, 의료, 발효식품 제조, 판매, 바이오 시흡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식음료 부분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EDR을 시작으로 해서 건강음료 사업, 그래서 스무디킹, 쿠팡과의 업무제를 맺었고 최근 이제 암메비와 올리브영, 정금에 입점했는데 EDR 일단은 스무디킹이 넥스트 사이언스의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워낙 일단은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아마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 주가가 이제 4월 26일 날은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뭐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하락해가지고 이제 13,000원이니까 거의 뭐 3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범인이 일단은 5월 3일 날 이제 불을 당겼는데 이제 5월 4일부터는 개인들이 팔므로써 일단은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차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눌림목이를 상악한 구간에서 하락을 하니까 이게 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어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알로이스는 일단은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TV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출력해주는 멀티미디어 장치 안드로이드 OTT 박스를 영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OTT 관련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의 일단 수요 또한 OTT만큼의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뭐 한국 업체인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오픈 마켓에서 거래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자체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이 뭐 300억대,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40억대에서 꾸준히 일단은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하락한 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 투신이 이제 5월 3일 날 대량 매수해서 올렸는데 아마 이날은 이제 투신이 이제 매도로 전환하면서 5월 4일하고 6일 날 계속 이틀 연속 외국인하고 투신이 매도로 인해서 하락세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7,500원, 7,900원대가 거의 고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이제 전형적인 쌍봉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팍팍 힘있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질질질 끄는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을 모습이네요. 이제 애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차트 별로 좋지 않아요. 빠질 사람을 때도 맥 빠지게 힘들게 하는 차트예요. 빠질 그렇죠? 때도 확 빠져야 되는데 그냥 슬금슬금. 네, 손절도 맞습니다. 못하게 그냥 매 지치게 하는 그런 차트 있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S에너지도 일단은 이제 대규모 유상 증자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2001년 1월에 설립이 됐고 이제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태양광 관련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태양광 발전소 뭐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등으로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S퓨얼셀 2차 전지 관련주여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자회사가 입성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나 이제 실적 자체는 좀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또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일단은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항상 악재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하나 솔루션인가 이제 증자할 때는 올랐는데 그게 이제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이제 증자 대금 자체가 어떤 뭐 재무구조 개선 이런 거는 좀 악재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재무구조가 튼튼한데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호재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하락한다. 악재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회사의 가치는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설비 투자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미래를 기약한다면은 호재로 보지만 당장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고 또 유상증자하면 또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주식을 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주식을 팔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장에 상승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보시면 거의 뭐 4월 23일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죠. 네. 보면 이제 또 투신이 일단 5월 4일 날 툭 던져봤는데 네. 이날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차트도 그래서 거의 일단은 이제 지하실로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저수지에 지금 네. 담겨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언제 빠져나올지 아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아센디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의성 실업인데 네. 82 종목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데 네. 일단 의성 실업은 이제 명칭을 바뀌면서 상장이 됐는데 상호를 이제 아센디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영화 사업이라든가 드라마, 뭐 매니지먼트, 공연사, 영상 해가지고 이제 K 콘텐츠의 어떤 글로벌 네. 시장 확대 뭐 이런 어떤 거에서 아마 회사 자체가 상품이 이제 있는데 이걸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죠. 계속 네. 이제 적자인데 뭐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해소될지 모르겠는데 이날은 이제 신규로 다시 이제 아마 이 상장 뭐 폐지 뭐 이런 얘기 있다가 네. 그게 해소되면서 재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첫날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다음 날은 이제 뭐 우리 투자 심리 가열 종목으로 되면서 또 이제 빠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우리 이제 상장 폐지 대상에서 갑자기 이제 벗어나가지고 상장하면 그날은 오르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뭐 발전성이 성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쵸. 제 심리가 좀 좌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걸 한꺼번에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건 이날 보시면 기타 법인이 첫날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개인들이나 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파는 것 같고요. 뭐 차트도 뭐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네. 또 아까 이제 에코마이스터가 이제 뭐 이 특허 관련해서 뭐 소송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네. 이제 판결 결과인데 뭐 특징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일부 어떤 거 특허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요거는 이제 공시를 한 거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보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스냅샷에 거기 오면 이제 공시 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사업 내용을 보라 그랬잖아요. 사업 보고서에 이제 사업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공시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공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넥스 사이언스는 아까 이제 5월 4일 거도 말씀드렸지만 나노전 회장이 뭐 배우자가 지분을 감소했다 팔았다는 얘기고요. 네. IOK 이제 우선주의 어떤 뭐 보통주 전환 물량 이제 추가 상장 아무튼 급락.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선주라든가 어쨌든 간에 뭐 보통주라든가 추가 상장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아마 핫한 종목인데 네, 그렇죠. 저도 삼성중공업을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뭐 작년에 어떤 뭐 중공업 뭐 조선해 가지고 그 수주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게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무상 감자를 했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또 이제 증자 발표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면서 어제 무려 뭐 16%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 또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이 일단 삼성그룹 종목 중에서 아마 주가가 가장 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이제 삼성중공업이 일단 거의 일단은 어떤 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종목인데 뭐 앞으로는 뭐 좋아할 수 있지만 근데 삼성중공업 주가가 보면은 거의 박스권을 움직여요.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뭐 그 이상으로도 슈팅 날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삼성중공업 항상 6,000원 내에서 움직인다 해서 6,000원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사고 이런 어떤 박스권 매매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넥스턴 바이오는 일단은 이제 첨단 소재 가지고 뭐 전환사채권 취득 결정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아센디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성실업 투자 심리 가열 종목에서 하락을 했고요. 하이트론 역시 CB 물량의 추가 상장 앞도 급락. 그래서 아마 CB 발행한 기업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장이 될 때는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동훈 아나텍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량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스카톤은 제가 잘 원인을 모르겠어요. 네. 이스타코 TCK는 일단은 이제 공매도 급증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요새 TCK가 핫한 종목이죠. 그래서 네. 경쟁사의
소송에서도 일부 졌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기관의 일단은 대량 매도로 인해서 TSK가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IOK는 일단은 상호를 이제 포인트 I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네. 종목으로 해서 일단 이름을 변경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통신 사업자, 그래서 이제 무선 인터넷 위치 기반 솔루션 공급하는 ICT 부분을 일단은 물적 분할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문화 및 콘텐츠가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어떤 한정됐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이 회사가 좀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 회사는 작년도에 또 역시 적자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도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아마 네. 기관에 타켓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보통주 일단 그 상장을 앞두고서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6일 날 어제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면데 또 투신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투신의 매도세가 겹쳐지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하락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려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OK 차트 보시면 워낙 또 급등했죠. 1,400원대에서 뭐 3,500원 거의 3배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하락했다 올라서 어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급락은 좀 장대 음봉하면서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아시겠지만 뭐 선박 해양 플랫폼 해가지고 이제 조선해양 그다음에 건축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죠. 아마 선정에 걸쳐 발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주 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매출은 조선해양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건축 토목은 일단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무려 이제 1조 이상의 적자를 시현을 했고요. 올해도 아마 적자가 지속되는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어떻게 분기에 갑자기 뭐 흑자 전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런 종목은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좋은 뉴스가 있을 때, 턴어라운드 얘기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뭐 투신하고 연기금들 개인들까지 많이 팔았고 이제 기타 법인까지 많이 팔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담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네. 그 빠지기 전에 팔았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가에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정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익 실현하면서 일단은 다시 저가에 담는 이런 전략을 보이고 차트도 일단은 8,000원까지 갔다가 네. 계속 이제 뭐 7,000원 이상에서 박스권 하다가 일단은 이제 힘이 붙여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완전히 뭐 KO 펀치 한번 맞았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역시 이 종목도 한 달 전에는 일단은 이제 불꽃놀이를 즐기다가 네. 이제 어제 저수지로 빠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완전 있습니다. 극과 극을. 넥스턴 바이오 이 회사는 이제 뭐 CNC 자동 선반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제 바이오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CNC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공작 기계에 있어서 CN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제 정밀된 기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하나 기계가 독점이지만 이 회사도 진입함으로써 일단은 가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점유율이 그래도 37% 되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일단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빠진 이유가 전환사채를 뭐 취득했다 가지고 어제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어제는 오히려 투신이나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아마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것 같아요. 투신이 네. 이렇게 산다는 거는 일단은 뭐 좋은 신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제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아마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런 종목은 좀 하락할 때는 우리 기관들, 수급, 투신의 이런 그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매수에 동참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하이트로는 일단은 CB 물량이 추가 상장돼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안 장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 장치나 카메라, 모니터 이런 거를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실적이 안 좋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사모펀다고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외국인들이 가세했고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우리
바이오 관련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향결핵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마 점유율도 두 번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바이오 회사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이 종목도 우리가 외국이나 기관이 어제 대량 매도했죠. 그래서 네. 이제 하락을 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 거의 이제 오른 걸 전부 반납하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네. 5월 달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IPO 종목들 보면 이제 향후에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페이지, NK 이노엔, 네. 하나종합, 원스토어가 있는데 규모로 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40에서 50조, 네. 크래프톤이 20에서 30조, 카카오뱅크가 6에서 40조, 카카오페이가 약 10조, 카카오페이지 2조 4천억, 하나종합파 3, 4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이후에 이렇게 되는 이제 거기 뭐 CNC 인터내셔널 이게 지금 47,500원에서 아마 오늘부터 아마 청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약이 이제 5월 6일, 어제부터 했네요. 5월 6일 상장은 일단 17일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이제 HPO하고 CNC 인터내셔널이 5월 달에 아마 유망한 기업으로 나오고요. CNC 인터널을 잠시 이제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퍼브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마 동종 업체 대비 큰 폭으로 할인한 상태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 ODM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 매출액이 이제 가장 큰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높은 실적 성장 유지 전망.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인데 일단은 뭐 실적도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그림 보면 쉽죠. 이제 기초 화장품하고 이제 색조 화장품인데 매출액이 보면은 포인트 메이크업이 거의 95%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주요 영역 뭐 역시 매출은 그 중에서도 이제 립스틱 제품이 69%, 아이 관련해서는 눈 관련해서는 26% 차지하고요. 그래서 아마 리퀴드 립이랑 뭐 립스틱 이런 이제 제품들이 쭉 있고요. 아이 제품도 아이 섀도우, 아이 라이너, 아이 브로우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그다음에 기존의 틀을 깨고서 센션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다음에 다변화는 고객사에서 뭐 국내외 100여 개 글로벌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압도적인 트렌드 리딩 기반 베이스 메이크업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안착하겠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브랜드 시장 확대를 한다. 그다음에 고객사 다변화해서 신규 인디 브랜드 확대해서 인디 브랜드 누적 고객수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하락률 상위 종목하고 네. 아마 오늘까지 청약을 하는 네. 종목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동안 또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인데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